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디지털 부의 시대,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건데요. 가상화폐 과세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서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요새 예술 작품을 자산화하는 NFT, 그리고 가상화폐 ETF가 출시됐다. 또 코인 과세가 유례 없다. 10배를 주식은 이런 기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부의 시대에 시니어들이 어떻게 코인 과세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NFT라고 하는데요. 용어들이 생소해서인지 이러한 언론에서도 조금 용어를 다르게 오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그림을 자기가 NFT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취미로 활동으로 하시는데 그 그림을 NFT에 올렸다라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쪽 디지털 화폐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복제가 불가능하고 처음에 내가 했다라는 그 창작의 가능성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먼저 한 것을 원장을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했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트 작품에 대해서, 자신이 창작한 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NFT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경매 시장까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러한 NFT를 포함한 가상화폐의 가장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을 보면은 2014년부터 그 상승 곡선을 보면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의 약 2천만 원, 3천만 원 이랬을 때의 논란을 지금은 훨씬 능가하고 있죠. 이미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폭락이라고 하는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러한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투자인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 썰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ETF, 우리가 요새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 ETF로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조합으로 된 그 주식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품이고, 여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적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ETF를 하는데 가상화폐도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것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가상화폐 ETF의 구성은 선물 계약입니다. 즉 퓨처스라고 하는데, 미리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대표성을 가진 거에 대한 베팅,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디테일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 같은 것에 대한 그 베팅, 이런 금융상품이 또다시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으로 드디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뉴스는 코인 과세 유예 없다라는 뉴스입니다. 코인 하시는 젊은 층, 특히 시니어들도 코인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손실감, 좌절감,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요. 또 주식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큰 변동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코인입니다. 이렇게 투기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있지만, 또는 미래 사회를 접근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대세가 될 거야. 그렇다면 그중에 근간이 되는 비트코인 정도는 투자해도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는 시니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굉장한 손실도 받고 또 그대로 놔둔 것이 다시 회복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물론 그 중간에 또 투기적인 목적에 마음이 움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그 자산의 일정 부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야, 이게 어떤 자산 가치가 있지라는 퀘스천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과세라는 것, 즉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이제는 금이나 은과 같은 투자 대상은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요, 일단은 과세를 위한 입법이 지난해 이미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얘기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놀랐는데,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다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 가장 큰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시니어 중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암호화폐를 이렇게 지하철 타보면 그 시세를 보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소를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투자의 삶을 굉장히 중요한 축의 하나로 놓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뭐 리서치나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것이 주는 금액적인 소득이 아주 크지 않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투자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떠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했을 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을 넘게 20년이 아니군요. 30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30년이 넘었네요, 벌써. 네. 그래서 그 30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주식에 관련된 책 100권 정도를 읽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중간에 많은 사람이 경험했겠지만 뭐 초단타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원칙도 세워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3프로 TV라든지 아니면 뭐 박준호 경제 TV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3프로 TV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나라 시니어들,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그 수준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한 1, 20년 전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환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환차익인데 투기하나 정확히는 그 워낙에 저금리였고요. 그러면 일본 돈을 고금리를 주는 곳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차익이 어떤 외환에 대한 거래 비용을 해지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주는 그런 와타나베 부인들이 자신의 뭐 부업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쏠쏠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적으로 펀드 매니저로 1등을 한 2년 정도 하신 분이 이한영 본부장인데 최근에 책을 하나 냈죠. 그게 저도 한번 틈틈이 읽어보고 싶은데 그것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시대마다 성장하는 산업이 명확했다.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진짜 큰 수익이 일어났다. 뭐 90년대 IT 버블 이렇게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이라는 것, 그래서 아모레퍼스피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2010년 후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이러한 성장 산업이 명확했고 이러한 것들이 소위 템바고라고 하는데 10배 넘는 그러한 수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지표들이 있죠.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이랬지만 어,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그래서 시대의 1등주가 뭐냐? 그거를 잘 찾는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 나아가서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배당까지 준다면 최고겠죠. 근데 이제 이런 1등 성장주에서는 배당이 작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자신의 철학으로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2022년에도 10배 넘는 그러한 주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부동산의 그 굉장한 성장률을 보면서 낙담하신 분들 또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배당받겠다고 들어왔지만 또 막상 이제 고점에 물려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 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비해 시니어들은 벌써 저 같은 경우도 30년 넘는 투자 경험이고요.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금융권에도 좀 있어보고 했는데 금융권에 있지 않는 분들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잘하는 것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카카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주주가 되는 것 그것이 주는 수익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해안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그러한 부분들에 투자했던 그러한 행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현금 흐름의 창출이 절실한 시니어들에게는 반드시 안전한 돈으로, 없어도 되는 돈으로, 아니면 자기 자산의 10% 이내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말하는 시대 1등주에 투자하는, 아니면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가 명확한 그 중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아주 적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금융의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치 도박처럼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절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 특히 폭망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금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교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현금 흐름에 안정적인 것이 자신의 평생 직업, 평생 직장, 아니면 평생 그런 어떠한 일, 이런 것들로 조금씩 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웃과 시간 자산이라든지 관계 자산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시니어 라이프를 살아가는, 또는 하버드의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행복에도 절대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지만 이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인 철학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